네, 안녕하세요. 2021년 미추얼북 독서토론 매뉴얼. 독서토론 매뉴얼을 담당하게 된 강사 연진입니다. 선생님들 반갑고요. 항상 독서토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독서토론 매뉴얼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문의할 거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가 요즘 너무 심각해서 많은 친구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 도서로 선정한 책은 청소년부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라는 책입니다.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셨죠? 사실 좀 어려워요. 그쵸?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요. 이 공석 교수님이시죠. 지리학과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기후, 지형, 토양의 그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되게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는 어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저도 조금 어려운데, 일단 개념, 용어가, 환경 용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용어 설명을 좀 일단 잘 해주시면서 친구들이 관심을 일단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 기후변화 얼마든지 많이 들었던 얘기고, 지구온난화 문제, 항상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제대로 읽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좀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시간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활동 계획안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활동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기온이 변해온 과정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기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 두 번째, 지구의 기후변화가 현재 우리들의 삶과 미래의 지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나면서 그럼 기후변화와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셔야겠죠.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방법을 토론해 봅니다. 네 가지 방법. 자, 이걸 목표로 해서 이번 시간 매뉴얼 잡아봤습니다. 일단 처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간 대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활동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 반에서 25명,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면 뭐 6모듬, 5명 정도의 6모듬 이 정도 아니면 6명 정도의 5모듬 이렇게 모듬별로 나눠주시고 한두 명이 뭐 차지를 한 팀에 한두 명이 모자라거나 넘은 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잘 배분을 해주셔서 모든별 대결로 시작해 주시면 좋고요.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약간의 상품을 거셔야지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우승한 모든에게는 약간의 선물이나 상품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어떻게 생각을 열 것인가 생각 열기. 처음에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해야 호기심을 갖고 계속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수업이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활동에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 1도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용해서 한참 유행이죠.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거. 그래서 환경 뉴스를 보여주시면서 이 뉴스는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모든 별로 맞춰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뉴스면 이렇게 O, 가짜 뉴스면 X. 이렇게 OX 팻말을 나눠주시면서 모든 별로 들게 해주시면 더 재밌게 하겠죠. 그래서 각 모든 별로 팻말을 나눠주시고 모든 대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단 뉴스를 PPT 화면으로 띄워주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께서 불러주셔도 되고 뉴스 내용을. 자, 그래서 대충 뉴스 내용을 볼까요? 일단 PPT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뉴스 1. 2019년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는 학교보다는 지구라며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를 했다. 과연 이 뉴스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얼마나 환경운동을 하려고 학교를 안 가고 운동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를 좀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습니다. 답은 진짜 시위를 하고 있죠? 진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를 한번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듯 해요. 16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그래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고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거대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설도 하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그 다음 뉴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먹는 애벌레를 발견해 앞으로 곤충 효소로 플라스틱 분해 기술이 가능하게 됐다. 자,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여기 꿀벌 해충에서 플라스틱 분해 효소 발견이라는 뉴스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찍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먹는 애벌레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핵심이 되면 이건 가짜 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먹는 애벌레를 발견한 건 2017년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진들이 밀랍나방 애벌레가 비닐봉지를 먹는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먹는 애벌레를 발견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방점이 된다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애벌레 효소가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걸 발견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는 맞습니다. 자, 뉴스 세 번째 볼까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1시간만 시청해도 자동차가 1km를 이동한 것 같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요. 요즘은 자동차가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가 이산화탄소 발생률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의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또 생산해내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IT 회사들이 인터넷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등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 다운로드 하려면은 이 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냉방 장치를 꼭 필요로 한대요. 그에 또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전기,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인터넷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 세계 여객기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진짜 뉴스가 된다는 거죠. 자, 뉴스 4로 넘어갈까요? 지난 2011년 5월 영국 환경단체는 지난 5년간의 에코백 사용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에코백 사용.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백을 사용하자. 근데 알고 봤더니 물론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보다는 면재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순서가 덜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면 재질의 에코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7,100번이나 재사용해야 그나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에코백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쵸? 자주 바꿔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뉴스가 되겠어. 에코백 사용이 꼭 환경에 큰 영향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 그 다음 뉴스 5번째 보면 2070년에 대한민국 서울은 봄, 가을, 겨울이 사라지고 여름만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여름,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 더운 나라 같은 여름만 지속될 거라고 한다라는 뉴스.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요? 요거는 조금 과장이 된 듯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년 후에는 1년의 반 정도는 여름 날씨가 될 거라고 하네요. 물론 나머지는 봄, 가을, 겨울이 짧게 진행될 거라고 하고 반은 여름이다. 하지만 1년까지는 아니다. 네. 자, 이 정도로 가짜 뉴스. 저는 이렇게 5개 정도의 뉴스, 팩트체크를 준비해 봤고 환경 뉴스를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활동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책 내용이 좀 어렵고 읽은 지 오래된 친구들은 이걸 이야기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해서 한 번씩 내용을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참고 영상을 일단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이 5가지 텀을 한 번씩 쫙 정리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지구의 기후 변화 과정. 그러니까 옛날부터 빙하기와 간빙기가 서로 막 이렇게 같이 일어나기 했는데 지금 18세기 이후가 문제죠.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그때부터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됐고 그 19세기 지금은 19세기보다도 1도씨가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기온변화. 그럼 왜 변했느냐? 중요한 거는 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인위적인 요인이겠죠. 그렇죠? 뭐 자연적인 요인은 태양의 변화 또는 뭐 우리 지구 내에서 화산 분출, 뭐 산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변한 거고 중요한 인위적인 요인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바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기체가 증가됐고 또 그에 따라 산림도 파괴하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이산화탄소 문제, 온실기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인위적인 요인.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어떤 문제? 1도, 2도, 3도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1도는 멸종하는 양서류가 증가, 또 산호의 백화여자. 사실 이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평균 기온 2도 하면은 이제 아예 산호는 사라지고 멸종 위기에 생물종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운 극지방의 그 빙하들이 녹으면서 지구의 기온을 예측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제 날씨 예보도 지금도 많이 안 맞고 있죠.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3도 오르면 아주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 심각해집니다. 자, 그럼 피해.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물론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피해는 오히려 후진국들인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후난민들. 기후난민에는 동물도 속합니다. 그리고 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게 그나마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목표.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주시고요. 이제 환경 용어를 알고 넘어가는 활동 3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다고 했듯이 이때는 아마 개인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 직접 검색을 해서 용어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쌤들께서 화면을 통해서 5개의 포인트 키워드를 딱딱 보여주시면서 그럼 친구들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그 용어를 추측을 해서 과연 어떤 환경 용어를 얘기하는 건지를 맞추는 거죠. 핵심 키워드를 5개 제시합니다. 친구들에게. 모든별로, 대결로. 첫째,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산업혁명을 검색하게 돼서 먼저 찾은 친구에게 손을 들게 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뜻을 다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고, 역시 석유. 석유가 무엇인지 또 먼저 찾은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석유는 이런 것이구나. 다음 석탄. 역시 같이 공유를 하고 천연가스, 이산탄소까지 쭉 단어의 그 환경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인식을 시킨 다음 요거 키워드를 5가지를 다 종합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답을 유추해 보는 거죠. 답은 그렇죠.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맞춘 모든에게는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도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야겠죠. 화석 연료란 지저시대의 생물이 땅속에 묻혀 오랜 시간 동안 변성되어 오늘날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을 말한다.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 이것이 급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해서 이산탄소량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온실가스 찾아보시고 탄소 배출량, 생산, 소비, 발바닥. 사실 발바닥은 뭐 찾을 용어는 아니지만 발바닥은 이 여기에 나오는 답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아마 책을 읽은 친구들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탄소 발자국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탄소 발자국. 그래서 답은 탄소 발자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발자국이 또 뭔지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야겠죠. 탄소 발자국이란 온실가스인 탄소의 배출량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때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환경 용어를 5가지 핵심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좀 더 많은 환경 용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지 1을 보면은 용어 설명이 10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이 보기 판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환경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어 1을 읽어주시고 모든 별로 요것들을 답을 다 찾아서 한번 다 찾은 팀 먼저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로 기후가 온난해져서 빙하기의 남쪽까지 내려왔던 빙하가 고위도 지방으로 물러갔던 시기. 이렇게 찾으면 간빙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간빙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모든 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친구들끼리 모든 토론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장식 축산. 그러면 이렇게 공장식보다 써주시고요. 교토의정서 써주시고. 그 다음 온실기체, 혹시 온실기체. 우산효과 찾으면 우산효과. 온실효과.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요거 7. 대기 상층부에서 띠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으로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던 이것이 약해져 한반도에 한파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왜 북극이 따뜻해지는데 우리는 한파가 나타나냐. 이게 북극에서 이제 찬 공기가 원래 잘 돌았어야 되는데 이게 따뜻해지면서 그 찬 공기를 가두었던 제트 기류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한반도로 내려오는 현상. 이게 바로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다. 제트 기류. 그리고 엘니뇨, 스페인어로 남자애를 뜻하는 엘니뇨.
아까 탄소 발자국 나왔는데 이번에는 생태 발자국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기후난민, 아까 얘기 잠깐 나왔죠? 기후난민. 이렇게 찾아주셔서 환경용어를 다 정리하면 이제 모든 별로 환경용어 1의 답은, 2 답은 하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4 같은 경우는 독서 윷놀이. 그래서 재밌을 것 같죠? 이 보드게임인데 이거를 윷놀이 형태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 윷놀이 보드판과 말을 PPT 화면으로 띄워 놓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윷놀이판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윷놀이판은 선생님들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도 하셔도 좋고 미추홀에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동물 캐릭터로, 그렇죠? 5개 모듬이면 이렇게 판다팀, 여기 사실 멸종동물, 멸종위기동물, 북극곰팀, 펭귄팀, 고릴라팀, 물범팀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각자 그 모듬의 캐릭터를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정하게 한 다음에 모든 대표들이 나와서 윷을 던져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몇 번째 할 건지. 근데 윷놀이 같은 경우는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먼저 하다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윷이 던져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면 저희는 2번째 할게요, 3번째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모든 별로 다 정해서 일단 정해준 다음, 그럼 첫 번째 도전 모든 팀의 1번 타자, 그러니까 1번 친구가 나와서 독서 퀴즈를 맞춥니다. 선생님 내는 문제를 맞춰야지만 윷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못 맞추면 윷을 못 던지는 거죠. 그래서 못 맞히면 너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같은 모든 중에 친구가 대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맞췄다면, 근데 기회는 한 번만, 맞췄다면 윷을 던지게 해서 나온 윷만큼 말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모든 인원수대로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승점에 와서 이기면 그 팀이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윷놀이 보드게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말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편집 화면을 해 주셔야 말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편집 화면을 하셔서 말을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윷놀이판은 좀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치들, 상대팀과 말바꾸기, 한 번 더 던지기, 가위바위보에서 진 팀 뒤로, 이런 식으로 장치를 넣어주시면 더 재밌게, 스릴 있게 할 수 있겠죠. 독서 퀴즈는 이 정도 저는 뽑아봤어요. 근데 아마 인원수에 맞게 하려면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파, 라니냐, 아까 엘니뇨 나왔듯이 라니냐,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 이산화탄소, 이런 거 좀 쉽게. 그 다음 메탄,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염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캐시미어, 이 몽골의 문제라고 하네요. 캐시미어라는 털을 얻기 위해 몽골에서 염소 방목이 엄청 늘면서 산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과연 국내의 문제일까요? 국외의 문제일까요? 이걸 아직도 중국을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황사가 한참 볼 때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는 국내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다 같이 조심해야겠죠? 이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후난민, 대왕고래 이야기. 그 다음에 물고기 중 40여 종이 물의 온도에 따라 암수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따라서 암컷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불균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물고기의 성별이 바뀐다는 거, 정해진다는 거.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만 안 타도 안 먹어도 자동차
타지 않기보다 기후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이 실천 행동이 바로 햄버거다. 햄버거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패티. 자, 이런 식으로 독서 퀴즈를 선생님들께서 잘 뽑아주시면 좋겠고 친구들과 독서 윷놀이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면일 때 문제죠. 만약에 요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윷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윷놀이 보드판 그리고 모든별 말은 똑같이 하시되 모든 나누는 것도 윷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땐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보드판이나 이렇게 포스트잇 또는 메모지에서 답을 써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게임 형태로 도전 골든벨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1모듬의 문제를 이제 드립니다. 1모듬 문제 드립니다 하고 퀴즈를 줬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답을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드번이 5명, 만약에 모드번이 5명인데 5명이 다 맞추면 이 윷놀이 말이 5칸 나가는 거죠. 그리고 4명이 맞추면 4칸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윷 나가는 그 윷이 바로 맞춘 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겠어요? 그래서 많이 맞출수록 많이 나가는 그런 윷놀이 보드판 게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럴 때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같은 모듬끼리 답을 아는 친구가 말을 하면은 다 모듬어니 듣고 다 따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소거. 그 다음에 또 서로 채팅도 금지. 서로 채팅으로 또 답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공정하게 게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모듬이 이기는 그런 게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단 활동지 2번째 기후변화 환경탐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모든먼별로 이제 모든먼끼리 모여서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그 대책도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연재해 문제, 질병이 많이 유행되고, 그 다음 기후난민의 문제, 그 다음 식량 부족의 문제.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면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 자막화되고 있고, 한파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럴 때 요거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한파가 계속되면 농사가 어려워져서 식량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추측들. 그리고 질병.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콜레라. 오히려 옛날에 이제 거의 잠잠해졌던 옛날의 그 병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 그래서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전혀 백신도 없는 이런 질병들이 나와서 결국 멸망한다.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빈곤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또 역시 빈곤층은 약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치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후난민, 투발루 사람들 얘기도 나오죠. 바닷물에 잠기는 섬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동물도 기후난민이다. 북극곰, 아까 대왕고래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나라의 난민들이 많아지면 또 난민 문제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난민 문제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북극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들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인간과 싸우게 되고 또 인간은 그걸 또 막기 위해 북극곰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이제 대치되는 상황.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 곰도 멸종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 예측해 볼 수 있고, 식물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뭐 기아,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 기아 문제 이런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들. 지구에는 살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정상 발육이 힘든 어린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재밌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미래를. 이제는 곤충 음식이 새롭게 나와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알약으로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비타민 같은 알약으로 대신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미래의 식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좋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팀이 있으면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실천 방안,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실천 방안. 요거는 크게 5가지로 잡아봤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개인 실천, 그 다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우리 집 실천, 그 다음 우리 동네가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실천 방법, 그 다음 우리 나라가 할 수 있는 국가적 실천 방법, 그리고 온 지구 사람들, 전 세계적인 실천 방법. 이렇게 점점 그거에 맞는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개인 실천 방법 같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음식 남기지 말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집 전기를 아끼자. 우리 동네에서는 무료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국가적 실천 방법,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해달라. 이런 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 파리협정에서도 약속했듯이 지구 온도를 다 같이 유지하도록 애쓰고 그런 거에 어긋나는 나라에게는 어떤 벌점을 준다든지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적극적인 세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모두만끼리 고민해서 써주는 거. 이렇게 해서 모든 별로 이제 발표 시간을 쭉 가져보시고 잘 쓴 모든 칭찬 충분히 해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는 점 지적해서 그리고 칭찬과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소감 같이 발표하면서 마무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조금 어려워서 수업은 좀 재밌고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레타 툰베리 얘기도 나왔지만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소개해주면 의외로 친구들이 이런 것을 나중에 찾아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레타 툰베리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 책들,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추천해 주시면서 나중에 도서관에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활동지 1의 정답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도서 부분 환경 독서 매뉴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 있으면 언제든지 비추얼 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수업 힘드신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항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